자, 친구들, 오늘은 22차 시 개화 정책과 위정 척사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강이고요. 개화 정책 우리 전 시간에 강화도 조약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이후로 정부가 주도하는 개화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반발하는 보수적인 세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배우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항상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화파는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개화 정책을 추진한 건 당연히 개화파겠죠. 우리 전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북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상 개화론자, 바로 개항 이전에 개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요. 이 통상 개화론자가 이 가르쳐서 개화파가 형성됩니다. 계보가 그래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개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개항 이후로 이제 개화 정책을 주도를 한 게 개화파인데 이들은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 얘기는 다음 차시에 나오니까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로 정부가 주도하는 개화 정책이 1880년대 초반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 1876년이라는 거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몇 년이 지나면 80년대가 되지 않습니까? 해서 80년대 정부가 어떤 개화 정책을 주도했는가? 먼저 어떤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구입니다. 요게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12개의 부서를 두어서 12사를 설치했다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외적이 서양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신식 군대를 만들자 해서 일본인 교관을 데려와서 이 신식 군대를 가르치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에 편성된 구식 군대인 우군영은 이제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이형으로 이렇게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무이형, 장어형으로 이렇게 축소했다. 자, 별기군의 모습은 우리 교과서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와, 이게 신식군대라니?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어디 갔니? 예, 112페이지. 예, 이렇게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자료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료에다가 꼭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거 지금 엉뚱한 게 막 돼서 112페이지. 네, 이게 이제 바로 신식군인 바로 별기군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신식군대인가라고 하시겠지만 서양식 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칼, 총알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총을 칼처럼 싸워야 되니까 여기 허리에 차고 있는 게 이제 총알들을 이렇게 환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이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anyway. 그래서 이 별기군 신식군대로 인해서 이제 구식군대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 해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이모군란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이제 근대문물 수용과 관련된 80년대 초반에 2차 수신사가 보내집니다. 1차 수신사는 바로 강화도 조약 직후에 보내졌었고요. 자, 김홍집이 가서 2차 수신사 때 바로 황준센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전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자, 이 조선 책략과 관련된 여기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 봤어요. 자,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는데, 조선 책략의 내용이 이거였죠. 러시아를 조선 어떻게 막을 거냐? 중국, 일본,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보수적인 바로 이제 좀 이따 위정척사파를 배우겠지만 성리학을 신봉하는 이러한 유생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아니 미국과 손을 잡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영남 지방, 지금 경상도 지방의
많은 유생들이 모여서 상소를 올렸다. 영남 만인소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 뒤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의 연관 관계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일본에 수신사를 보냈다면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김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청나라의 무기 제조 그리고 군사훈련법을 특이하게 배워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기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기기창, 기계, 무기, 창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거는 무기 공장이고 이 무기를 제작하는 관청은 기기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기기국에 소속된 기기창이 바로 무기 공장이었다는 거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81년에는 일본에 조사 시찰단을 보냈는데 말 그대로 야, 좀 조사하고 시찰해봐 라고 해서 몰래 비밀리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정부 기관이나 여러 시설을 몰래 시찰하고 이제 고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양에 보내진 최초의 사절단은 오빙사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보빙사는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인데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갔다는 거, 요 인과관계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방문국, 문자를 박는 기구니까 인쇄와 관련된 기구겠죠. 전환국이라고 하는 화폐를 발행하는 기구와 같은 근대적 시설이 마련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개혁을 막 추진을 하니까 개화 정책을 자, 보수적인 유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을 벌여나갔다. 자, 개화 정책에 대한 정부 주도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발로 보수적 유생층이 뭐라고 했느냐?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여기서 바른 것은 성리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악한 것, 척사.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사악한 거는 바로 서양에서 온 천주교가 되겠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은 이름의 개념을 알아두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시기별로 어떠한 주장이 나타났는가.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하시려면 1860년대부터 보면 자,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기준점을 둬야 됩니다. 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됐다면 6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니? 서양이 막 통상을 요구하고 강화도로 막 쳐들어왔어. 이때 이제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바로 척화 주전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화는 척화비할 때 그 척화예요. 자, 서양 애들이 화의하는 거를 배척하고 그들과는 전쟁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흥선대원군 시기에 서양의 통상 요구가 막 있을 때여서 통상 반대 운동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0년대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문호가 개방됩니다. 해서 외양일체론 이 강화도 조약 체결한 게 일본 아닙니까? 지금까지 서양 애들만 계속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일본 놈들도 서양 애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자 이게 이제 외양 일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항이 되니까 개항 반대 운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이런 주장이 왜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880년대에는 정부가 개화 정책을 이와 같이 추진을 막 했죠. 그래서 조선 책략이 바로 2차 수신사 기봉집에 의해서 들여와져서 유포가 되니까 미국과 막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남 만인소, 영남 바로 경상도 지방의 많은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다. 개화 반대 운동, 개화 정책을 추진하니까 그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1890년대가 되면 일본이 침략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극적 반대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병사를 일으켜서 일본과 싸워야 된다. 항일의병운동이 나타나는데 이 항일의병운동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요 시기별 위정척사운동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의의와 한계의 반외세적인 외세를 몰아내자, 반침략, 침략을 저항하자, 침략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운동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계는 양반 중심의 어떤 이런 성리학적인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보수적 유생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미정척사 운동이 바로 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대로 여러분들 배운 책이 있기 때문에 자, 60년대 양의화가 서양 오랑캐의 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직 개항되기 전이고 바로 흥선대원군 시기에 강화도 쪽으로 자꾸 쳐들어올 막 찝쩍거릴 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안으로 사학의 무리를 잡아배게 하시고 사학의 무리는 천주교를 신봉하는 자들 밖으로 바다를 건너오는 적 이거는 이제 서양 오랑캐의 양이가 되겠죠. 정벌학의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1860년대 상황이라는 거 척화 주전론에 해당하는 주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외양 일체론이죠.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이푸절입니다. 만약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아직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에 의해서 이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70년대 외양일체론 잘 기억하세요. 자, 영남만이죠.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는 조선 책략이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몸이 떨린다는 겁니다. 러시아, 일본,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왜, 예? 러시아는 나쁘다고 하고 미국, 일본은 좋다고 합니까? 바로 영남 만인소의 내용이라는 거 순서를 섞어서 가나 다로 막 나올 수도 있고, 자, 순서가, 이런 주장이, 순서대로 나타난 것을 배열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시험제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이학로 선생, 최익현 선생, 이만선 선생, 이 활동했던 시기 좀 잘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최익현 선생 얘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한 12분 정도, 13분 정도로 짧게 요 단원을 끝내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